혜민 스님이 멈춘 뒤 본 것이라고 작성해봤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외국인 현각 스님이 역시 하버드 출신의 혜민 스님을 저격을 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혜민 스님이 한 TV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여 본인의 집을 소개하는 영상 등이 있고 난 이후에 하버드 출신의 외국인 스님 현각 스님이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기생충이다 라며 혜민 스님을 비판했습니다. 스님들 사이에 무슨 일이? 건물주 논란. 현각 스님이 혜민 스님을 기생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자, 사진에 보이시는 유명한 우리 혜민 스님, 팬도 많은데요. 최근 한 예능 방송에 출연해 남산 타워가 보인다, 남산 타워 뷰, 삼청동 자택을 공개했습니다. 자, 네티즌들이 등기부 등본도 떼봤다라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 2015년 8월 혜민 스님, 본명 주봉석, 삼청동 자택을 8억 원에 구입을 했었다. 그런데 2018년 3월, 3년 뒤 한 불교 단체에 9억 원에 이걸 팔았다. 시세 차익을 1억 원 봤다라는 거죠. 자, 현각 스님은 25년간 몸담았던 한국 불교계와 절연 후 유럽에서 활동 중인데요. 속지마, 그는 사업가이자 배우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도둑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이다. 진정한 참선 경험이 전혀 없다. 라고 맹비난을 해서 많은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혜민 스님은 지난 3월 SNS에 본인은 건물주가 아니다 라며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건물주가 아니고 세도로 살고 있다. 거듭 건물주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기자. 혜민 스님이 건물을 팔았잖아요. 삼청동 뷰. 그건 딴 집이죠. 예. 건물을 팔았는데 한 보도에 보니까 건물을 건물을 산 그 불교 단체의 대표가 알고 봤더니 혜민 스님이었다.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다는 그 삼청동 뷰의 자택은 본인 소유가 맞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모든 게 약간 불명확하고, 예. 사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언론이 혜민 스님을 접촉했지만 접촉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거에 팔았던 집을 산 불교단체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그러니까 실제 그 단체의 대표가 진짜 혜민 스님이 맞는 건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삼청각뷰가 아니라 남산 타워 뷰죠. 남산 타워가 보인다는 삼청각 집을 과연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모호한데,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사실 혜민 스님 하면 무소유로 대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님이 집을 사고 팔고, 그리고 어떤 굉장히 뷰가 좋은 집에서 살면서 수행을 한다. 이 자체가 약간 좀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각 스님이 나서서 굉장히 강도 높게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또 곧바로 또 오늘 보니까 혜민 스님은 또 바로 모든 외부 활동을 접겠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자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이제 글을 또 올렸고요. 거기서 또 현각 스님도 아침에 이제 혜민 스님과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또 아름다운 인간을 봤다, 순수한 마음을 존중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또 이제 전혀 어제와는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서 사실 실체를 파악하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스님으로서 이 남산 타워가 보이는 2층 단독주택을 방송에 나가서 소유하거나 건물을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봤다라는 의혹 등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을 상대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무소유가 아니라 풀 소유가 아니냐, 이런 댓글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소유 아닌 풀 소유. 자, 2012년 혜민 스님의 저서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300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 1위, 미국 시민권자로 뉴햄프셔대 교수생활을 접고 귀국, SNS와 방송 출연 등 연예인급 인기를 얻었는데요. 혜민 스님은 2019년 10월에 행복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감사하면서 찾자라는 가르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들어보시죠.
아무리 좋은 명품 가방을 사고 아무리 좋은 수입차를 몰고 이래도 그것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 잘해야 6개월. 통장에 내가 돈이 500만 원만 생기면 행복하다 싶으면 그때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500만 원이 딱 생기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1000만 원. 외부에다 자꾸 마음을 쓰는 것만으로는 행복을 내가 평온함을 느낄 수가 없다. 행복을 소유에서만 찾지 말고 외부적인 것에서만 찾지 말고 감사함에서 찾자. 500만 원 갖고는 이제 행복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8억이 나오고 9억이 나오고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는 좀 일각에서 너무 도를 넘어서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사실 종교인들에 대한 가세 논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부님들만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없을 뿐 목사님들이랑 스님들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혜민 스님 책 저도 읽고 굉장히 감명 많이 받았고 제 생활에서 많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베스트셀러잖아요. 그 인세는 개인에게 들어갈 겁니다. 네. 강연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유재산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 무소유를 외치면서 본인의 어떤 삶에서는 일정 부분 재산을 가졌느냐. 제가 볼 때 탐욕스럽게 재산을 찾아가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정당한 수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비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더군다나 혜민 스님이 사실 개인이 사생활이 어떤지까지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고 어떤 언행 불일치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단순히 부동산 소유만으로 특히 이제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2015년에 8억에 사서 3년 뒤에 1억 원 시세 차익은 통상적으로 시세 오른 것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님들도 노후는 또 보장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나치게 가혹하게 우리가 몰아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혜민 스님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승려의 본분사를 다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크다.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기도를 정진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수행자의 본질은 마음 공부를 다시 깊이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논란이 되는 정말로 혜민 스님이 사고 팔았다는 그 건물을 샀다라는 법인 대표가 혜민 스님인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세입자로 살고 있다라고 진짜 거짓말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혹은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의아한 일인데 기생충이라며 비판을 했었던 현각 스님이 또 돌연 화해를 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혜민 스님과 오늘 아침 70분간 전화로 얘기했다. 혜민 스님 성실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인간.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연락하면서 서로 배우기로 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기생충에서 아름다운 인간으로 너무 180도 그러니까요. 바뀐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노돈투, 도노점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불교 개념 중에 딱 깨우침에 의해 가지고 평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두 분보다도 좀 우리를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두 분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겠죠. 근데 이렇게 확 뜬 게 하버드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 그분들이 이제 스님까지 하시네 라고 하는 좀 약간 어려운 말로 치면 거꾸로 된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적인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대중들하고의 관계 맺음이 참 어려운 게 혜민 스님 책이 300만 부 팔렸다면서요. 그럼 이제 한 집에 한 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한 7, 8집에는 저 책 한 권씩 다 있는 건데 전 국민적 스타인데 그럼 대중들이 그 책을 300만 권 사고 강연해 주기를 바라고 강연을 하면 이제 구름대처럼 이제 청중이 모이고 하는데 거꾸로 그는 이렇게 무소유와 청빈하게 살기를 또 바란단 말이죠. 예. 그 두 가지는 병립될 수가 없는 요구예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성철 스님 이런 분들은 동안거 들어가고 성철 스님 만나려면은 해인사에 막 걸어 올라가 새벽에 가야지 한번 만날까 말까 다 여러 명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 아우라로서의 우리의 존경을 받았다면 이제 이 시대에 스님들이나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거의 스타급으로 대중하고 접점을 넓혀야 되는 거니까 참 그걸 또 대중들은 바라면서 근데 그 접점이 높지만 당신들은 이게 성철 스님 법정 스님처럼 살아라
그 두 가지 요구는 저는 양립이 안 된다고 봐요. 예. 이게 해민 스님이 최초에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해민 스님이나 형각 스님이나 그 고민의 깊이와 그 철학에 대해서 제가 뭐 감히 쫓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멈춤, 그 다음에 무소유, 이런 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법정 스님에 대해서도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책 인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 비판적인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뭐 싸웠다가 또 다시 화해하고 안전한 인간을 표현하고 이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좀 확인돼야 될 일이지만, 전반적으로 뭐 부처님의 말씀과 철학을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철학을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그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절제돼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